비트박스라고 하는 악기를 이제 입으로 사람이 직접 따라하게 되니까 그냥 비트박스라고 부르지 않고 이래가지고 휴먼 비트박스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사람이 비트박스라고 하는 이 악기를 따라해서 모방해서 낸다.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박스 절맨이라고 하는 이제 독일 비트박스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이번에 저도 비트박스 한지 20년 차인데 몰랐던 정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해를 좀 돋구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릴 내용들은 이제 저 비트박스 절맨이 유튜브 채널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박스는 굉장히 오래된 음악이래요. 우리 인간이 입을 가지고서 다양한 소리를 모방한다든지 따라하고 뭔가 이거로 툭탁 투툭 막 이렇게 소리를 낸 거는 진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대요. 뭔가 시대적인 배경에서도 어떤 음악을 하든지 간에 음악적으로 뭔가 리듬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항상 입으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했대요. 그래서 비트박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존재를 하는데 이때는 비트박스라고 부르는 그 단어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그냥 입소리, 입방구 막 이런 식으로만 부르는 그런 용어를 간략하게 정의한 있어도 비트박스라고 부르는 그런 단어적인 어원은 이때까지는 없었대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두 번째 바비 맥퍼린이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나타나요. 이제 그 아카펠라 가수예요. 자, 이분이 바로 바비 맥퍼린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마이크 하나만 들고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굉장히 독특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뭔가 그냥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몸을 때리면서 이 목소리를 조금씩 응용하면서 이제 노래를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비트박스로 불리기 전에 그 비트박스는 뭔가 간단한 드럼이라든지 소리를 모방하는 것을 시작했다면 이 바비 맥퍼린이라는 아티스트가 아카펠러로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하면서 변주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는 인식이 된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저렇게 혼자서도 음악을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활동적인 역량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이제 비트박스라고 불리게 되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어원이 이제 시작하게 돼요. 시대적 배경이 이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이 사이쯤으로 넘어가요. 악기가 하나 새로 출시했어요. 그 악기의 이름이 바로 비트박스예요. 구글에다 실제로 검색을 하실 때 비트박스라고 영어로 치시고 악기를 뜻하는 인스트루먼트라고 치면은 자료를 만나볼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뭔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흰색으로 적혀있는 이 네모난 버튼이 있는 거 있죠. 이게 비트박스라고 하는 악기예요. 이게 어떤 악기냐면은 여기 있는 드럼 패드 있잖아요. 저 16개를 누르면은 저기에서 드럼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누르면은 푹 이렇게 소리가 나고 이거를 누르면은 치 이런 소리가 나고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순서대로 이거를 이제 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작곡을 한다거나 음악을 이제 작곡해서 드럼을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라이브로 음악을 연주할 때 저 드럼 대신해서 이거를 직접 눌러가지고 드럼을 연주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악기인데 얘가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 악기를 사는 데 있어서 돈 5만 원에서 막 10만 원 이 정도를 소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나만의 작은 취미로서 여기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은 얘는 몇백만 원 이상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구매해가지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악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박스라고 하는 이런 악기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스피커가 있잖아요. 이 비트박스라고 하는 전자 악기가 있으면 이거를 딱 누르면은 푹 누르면은 푹 이걸 누르면은 치 이걸 누르면은 하면서 소리가 나오니까 이거를 내가 그냥 악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해가지고 비트박스를 한번 내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내기 시작한 거예요. 모방해서 따라한 게. 그래가지고 비트박스라고 하는 악기를 이제 입으로 사람이 직접 따라하게 되니까 그냥 비트박스라고 부르지 않고 이래가지고 휴먼 비트박스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사람이 비트박스라고 하는 이 악기를
따라해서 모방해서 낸다. 입에서 다양한 소리들을 일정하게 똑같이 낸다. 그래서 휴먼 비트박스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과정을 요약해 보자면은 비트박스는 옛날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음악의 표현의 기법이었는데 이때까지는 이름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언타이틀드, 이름이 무제였던 거죠. 이름이 없다. 근데 이 상태였다가 비트박스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드럼 가상 악기가 나오면서 이 소리를 그냥 입으로 대신 내보자 해가지고 사람이 직접 표현하면서 비트박스, 근데 사람이 하니까 휴먼 비트박스라고 불리게 된 건데, 지금은 왜 이제 휴먼이라는 단어가 빠졌냐면은 비트박스라는 악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악기들이 대체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런 악기의 종류들을 대부분 샘플러라고 부르거든요. 샘플러는 뭐냐면은 이런 버튼에다가 소리들을 저장해가지고 넣으면은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악기들을 샘플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샘플러가 뭐 NI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의 뭐 머신이라는 악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가장 인숙한 뭐 런치패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음악을 정말 좋아하시고 디제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만져보셨을 뭐 MPC라든지 이런 드럼 패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비트박스는 출시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만 이제 비트박스라고 불리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샘플러, 드럼패드 등등으로 이제 이름이 나뉘게 됩니다. 한마디로 비트박스는 약간 옛날 이름인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종류에 맞춰서 사용하는 용도에 맞춰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트박스라고 하는 악기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점점 이제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잊혀가면서 이 비트박스 같은 샘플러 계열의 악기들은 다른 악기들이 더욱더 인기를 끌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하고 있는 휴먼 비트박스에서 이제는 비트박스 악기가 인기가 없으니까 휴먼을 빼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람이 이 소리를 낸다는 임팩트 파장 주목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사람이 하면은 휴먼 비트박스는 단어도 붙일 필요 없고 그냥 비트박스로 부르게 된 거예요. 개발자들이 만든 그 악기의 이름에서 우리의 입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이 기법의 이름이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충격이긴 하다. 어떻게 비트박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냐? 나 이거 듣고서 되게 충격적이고 되게 프레쉬였어. 근데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유명해지는 게 아니죠. 왜냐면 누구든지 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또 실제 악기에서 나오는 그 퀄리티가 높은 굉장히 심도 있는 그 소리와 사람이 입으로 냈을 때 뭔가 그 아쉬운 퀄리티는 갭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이 갭을 이제 메꿔준 비트박서가 크게 두 명이에요. 자, 바로 비트박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남자는 바로 비트박서 라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라젤이라고 하시는 분은 비트박서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비트박스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에요. 자, 지금 여기 계시는 이 남성분께서 라젤이라고 하는 비트박스입니다. 자, 라젤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비트박스를 유망주였고 왜 유명해졌냐면은 이게 비트박스로 따라하는 사람들은 꽤 종종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뛰어난 실력과 두각을 보여주는 사람은 크게 딱 두 명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라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기 프레쉬예요. 더기 프레쉬. 둘의 차이가 있어요. 더기 프레쉬는 약간 힙합 비트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약간 비트박스로 디제잉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뉘앙스를 보여주는데, 콧노래와 그리고 클릭놀이라고 하는 기술로 비트박스를 주로 보여줬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분이 더기 프레쉬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 이분이 래퍼면서도 또 비트박서인데 중간에 랩을 하다가 이제 비트박스를 해요. 자, 마지막에 막 이런 박자를 비트박스 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리듬이 아니고 실제로 이때 당시에 유행했었던 힙합 음악의 그 주요 드럼 부분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도 막 노래를 부르거나 박자가 나오면 막 화나고 계속 이러는 이유가 비트박스가 신기해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음악을 이 사람이 지금 비트박스를 표현한다. 약간 이런 인지가 딱 된 상태니까 사람들도 나 저거 아는 노래인데? 쟤 저거 입으로 표현한다고? 약간 이런 부분에서 지금 화나고 있는 거예요. 더기 프레쉬는 약간 콧노래 플러스 비트박스를 하는 거 그 당시에 유행했던 힙합 음악들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좀 뭐랄까, 더기 프레쉬가 굉장히 이때 당시에 잘했던 거는 맞거든요. 근데 뭔가 사람이 한다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약간 이런 뉘앙스가 조금 있었다라는 게 살짝 아쉬웠는데, 이런 뉘앙스를 전부 다 압도적으로 커버하면서 비트박스계에서 거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된 사람은 바로 라젤이에요. 자, 라젤은 어떤 식으로 비트박스를 했냐면은 특히 전자기계음이라고 하는 소리를 목소리를 내므로써 비트박스로 안녕하세요 낭낭낭낭 여러분들 좋아요 막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기계음으로 멜로디를 표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한테 엄청난 매력을 안겨줬던 인물이었어요. 자, 라젤도 한번 간단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옛날 영상은 자료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요즘 트렌드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2012년도 영상인데 라젤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비트박스 실력을 무려 20여 년 전, 거의 1980년대, 1990년대부터 선보였던 사람이에요. 자, 배경을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2026년에 보는 게 아니라 1980년대, 1970년대 진짜 비트박스로 이런 기본 비트밖에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라젤이 했던 비트박스는 이런 비트박스였어요. 그러니까 박자도 굉장히 명쾌하고 뭔가 콧노래도 시원시원하게 나오니까 뭔가 노래 같잖아요, 비트박스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라젤이 잘하는 게 뭐냐, 기계음이에요. So if you heard this before, I am the original Optimus Prime. 이런 막 로봇 변신하는 효과음부터 해가지고 막 옵티머스 프라임, 막 트랜스포머의 그런 영화 명장면이라든지 지금 물론 1980년대, 70년대에는 트랜스포머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뭔가 그냥 비트박스로 음악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엔터테인적인 요소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비트박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사람들의 신기한 소리도 막 입으로 내고 중간중간 이런 간단한 연기도 들어가지고 멘트도 나오니까 사람들이 우와, 입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 오, 나 저거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호응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라젤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면 엄청나게 큰 베이스 소리가 느껴질 거예요. 자, 방금 들리셨나요? 엄청나게 낮은 베이스 점이 이런 식으로 좀 깔리는 거예요. 너무 음이 낮으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베이스음처럼 깔리는 이런 요소까지 보여준 겁니다. 이 소리, 이게 라젤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랐던 시그니처 소리예요. 이 소리. 이런 요소들이 나오니까 비트박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우와, 입으로 말도 안 되는 저런 음을 사람의 입으로 낼 수 있다고? 이때 당시에 비트박스 하면은 그냥 기본 소리만 낼 줄 아는 거, 기본 박자만 할 줄 아는 게 이때 당시 기본 트렌드였다면은 더기 프레시는 이런 기본 비트에 맞춰서 정말로 적절한 콧노래와 리듬을 표현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면 라젤은 이거에 더 한 단계 앞서가서 기계음이라고 하는 전자 멜로디를 표현할 수 있는 요소, 거기에다가 비트박스로 아까 전에 로봇 변신하는 거 막 있었잖아요. 그런 거 트랜스포머, 약간 예능, 엔터테인적인 쇼적인 요소까지 채워주니까 이게 비트박스로 사람들을 엄청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비트박스를 모르는 사람도 야, 쟤 입으로 뭐 음악 소리를 내냐? 약간 이런 충격적인 장면까지도 연출이 된 거죠. 근데 라젤이 또 이것만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비트박스 하면서 노래를 한다 이런 것도 익숙하지만 사실 비트박스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는 원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당연하게 노래 부르면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비트박스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냥 비트박스로 비트만 표현하고 코로는 멜로디만 표현하고 이런 게 흔했었는데 라젤이 노래하면서 비트박스를 세상에 처음으로 선보인 사람인 거예요. 바로 If You Are The All In You라고 하는 곡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노래를 막 들려주죠. 이게 약간 빌드업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이 노래 부르는 거 잘 기억해. 자, 그 다음에 라젤이 이 노래에다가 비트박스를 동시에 합니다. The beat and the chorus. 지금 영어로 뭐라고 한 거냐면은 and the beat and the chorus at the same time. 비트박스의 리듬과 방금 내가 불렀던 노래를 동시에 하겠다라고 멘트하고서 이제 비트박스 노래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비트박스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비트박스를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비트박스가, 우리는 그동안 비트박스로 입으로 비트를 표현하고 입으로 리듬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멜로디는 코로 표현한다, 이 정도까지는
라젤하고 더기 프레쉬 보고 배웠었는데 이제 라젤이 여기서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엔터테인적인 뭐 약간 로봇 소리 변신 효과음 이런 효과음적인 요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래까지 부르면서 비트박스를 해.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드렸던 시그니처 전자기기음 목소리까지 내면서 이러면서 이제 비트박스 하면은 라젤을 모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비트박스만 검색해도 이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전하지 않지만 인터넷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비트박스라는 걸 검색하기 가능했을 때부터는 라젤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젤이 이만큼 엄청나게 영향력을 가지게 됐었고, 그리고 라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영향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라젤이라고 하는 비트박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우리가 비트박스를 음원으로 발매를 한다, 비트박스를 음악처럼 제작을 해가지고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비트박스에 관심이 있으면 알아낼 수가 있는데, 라젤은 이때 당시에도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비트박스 곡을 발매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4엘레멘츠라고 하는 곡이에요. 이게 한국에서는 4원소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저작권상의 문제를 해서 짧게만 틀어볼게요. For the 4 elements. 이게 얼스라고 하는 파트고, 그 다음에 나오는 파트는 이제 윈드라고 하는 파트인데 여기선 케니 무하머드라고 하는 비트박스가 참여를 했어요. 이거 세 번째 파이어. 지금 방금 전에 스크래치 와 하는 거 라젤이 목소리로 낸 거고요. 이렇게 비트박스와 힙합을 섞은 파이어라고 하는 구간, 마지막으로는 케니가 다시 참여해서 케니가 박자적인 걸 표현하는 워터. 자, 4원소 비트박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한국에도 떠요. 다 옛날 거부터 다 떠요. 자, 정말 오래된 거 구글에서 뜬 게 2006년도부터 떠요. 근데 2006년도쯤이면 오히려 늦은 거일 거예요. 이게 엘레멘츠가 더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포멘츠 비트박스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라젤 봐봐, 방금 봤어요? 라젤의 노래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비트박서들 중에 그 누구도 비트박스로 음악으로 발매하겠다라는 상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라젤이 그걸 최초로 이뤄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업적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멜로디도 넣고 전자기기음도 넣고 아까 전에 로봇 변신하는 엔터테인적인 요소도 표현하고, 거기다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가장 큰 쐐기를 박았던 게 뭐냐, 비트박스로 앨범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노래를 발매할 수 있다, 이거를 증명해낸 사람이 라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트박스에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좀 높은 인물로서 이제 평가받는 이유가 이런 데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라젤이라는 분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진짜 최종적인 거, 아무도 못 해본 거 하나 마지막으로 만들어내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은 뭐 유명해지면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광고 찍고 광고에 출연하고 이런 게 많지만 이때 당시에는 웬만히 유명한 거 아닌 이상은 TV 광고를 찍을 수 없었거든요. 비트박서들 중에 세계 최초로 단독 광고 모델로 출연해가지고 자기 비트박스까지 출연한 사람은 라젤이 최초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로 맛있게 먹고 좋아하는 그 간식 트윅스의 모델로 나왔어요. 이렇게. Do it, do X. Do it. Once you got your cookie. Crunchy. Twix. It's all in the mix. 기승전결 완벽하지 않아요? 뭔가 비트박스를 막 어거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예능적인, 아까 전에 막 로봇 변신하는 거 하는 거, I'm in the mix. 광고 슬로건 들어가 있지, 상품 이름도 말하지, 신나지, 임팩트 있지. 혼자서 지금 이 15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 상품에 대한 설명과 어필까지 하면서 자기 비트박스 실력까지 보여주는 진짜 엔터테인적인 요소로는 엄청나게 넘사벽인 이 CF 광고 단독 모델로 최초로 또 이렇게 출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젤이라는 인물이 비트박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간 비트박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이야기를 참고하신다면은, 아, 이러니까 비트박스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구나, 약간 이렇게 이해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젤 이후로 또 말도 안 되는 비트박스 괴물이 한 명 또 나옵니다. 비트박스를 라젤이 유명하게 만들고 전 세계에 알리면서 이게 비트박스다, 이거를 보여줬어요. 비트박스의 대부분이 다 힙합 비트 위주란 말이에요. 근데 음악은 힙합만 있는 게 아니야. 팝도 있고 재즈도 있고 락도 있고 뭐 그 외에도 EDM이라든지 뭐 디스코, 하우스 음악이라는 파이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힙합은 그 중에서도 하나일 뿐인 거지. 라젤이 힙합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비트박스를 알렸다면은 이 힙합이라는 영역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전부 다 비트박스로, 거의 이 비트박스의 모든 구성의 원조격인 사람이 있어요. 이 비트박스의 구성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루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약간 가수한테는 너 곡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곡으로 얘기하잖아요. 비트박스한테는 너 루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비트박스의 모든 루틴의 창시자이자 거의 원조 조상격으로 불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페이스 SFX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젤이 힙합 위주로 했다면 이분은 힙합 비트도 하는데 그냥 음악의 모든 것들을 다 비트박스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최적화가 됐던 인물이에요. 이분은 UK 비트박스 챔피언십에서 거의 2005년인가 2006년도에 챔피언을 차지하셨던 비트박스 대회에서도 거의 초창기 초대 챔피언 중에 한 분이세요. DJ가 음악을 짧게 틀어서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비트박스를 하시는 분이세요. Ladies and gentlemen, the sounds you're about to hear can be devastating. Accessing instruments.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Remix, yeah? 진짜 장난 아니죠? 1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진짜 엄청나게 임팩트를 싹 다 꾹꾹 눌러 담은 그런 비트박스 구성을 보여줬는데 이게 페이스 SFX가 진짜 웬만한 팝송, 웬만한 EDM 노래, 웬만한 락 음악 안 건드린 비트박스가 없어요. 페이스 SFX가 했던 노래들의 대부분은 진짜 세계적인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 적이 있거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모든 장르의 노래는 이 사람 입에서 한 번쯤은 다 나온 적이 있었고 심지어 퀄리티도 굉장히 좋으며 비트박스 무대적인 요소도 라젤처럼 엔터테인적인 요소까지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페이스 SF 보면서 비트박스 잘한 사람이 진짜 엄청 많아요. 그리고 놀라운 게 이 페이스 FX는 한국에 와서 공연도 한 적이 있어요. 막 트럼펫이면 트럼펫, 사이렌이면 사이렌, 뭐 기계음이면 기계음, 뭐 쪼개기면 쪼개기. 그냥 무대 자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비트박스 구성의 모든 루틴이라고 하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전개적인 방법도 다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배틀에는 안 나오고 항상 이제 무대, 공연, 쇼적인 활동 위주로만 이렇게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셨던 이제 클랜이 플랜 B라고 하는 밴드에서 같이 함께 이렇게 협주를 하셔서 공연을 하셨는데 여기서 플랜 B에서 진짜 명장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시대별로 유명했었던 각 노래 곡들을 프로디지의 브리스라든지 아니면 크리스 브라운의 노래라든지 아니면은 뭐 플로라이다의 로우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노래들을 진짜 무대에서 그냥 입으로 진짜 비트박스를 할 수 있다 싶은 모든 대중가요 곡들을
음악을 다 표현하다시피 하셨던 그런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라젤이 비트박스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약간 비트박스로 음악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선구적인 그런 역할을 딱 해냈던 게 라젤이었다면은 페이스 SFX가 나타나면서 비트박스로 힙합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팝송, 재즈, 락 음악, 그냥 음악이라고 하는 모든 카테고리를 다 비트박스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페이스 SFX가 보여주게 되면서 비트박스가 음악적인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비트박스가 힙합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했다면은 비트박스가 음악으로 변화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루틴적인 모든 구성을 다 만들어냈던 게 페이스 SFX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페이스 SFX의 이런 인기가 사그라들게 되는 이 팝송, 재즈, 락, EDM 음악, 디스코, 테크노 모든 음악이 다 이제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인기 있는 음악 장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덥스텝이에요. 막 이런 음악 있죠. 기계음이 막 엄청나게 빠르게 막 오르륵 나오는 거. 이 덥스텝이라고 하는 음악이 나왔고, 이게 립선이라고 하는 비트박서가 세계대회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덥스텝이라고 하는 음악이 그냥 전자음이라든지 이게 막 엄청 막 소리가 세게 나오고 시끄럽기만 그런 음악인 줄 알았고, 이거에 대한 매니아들만 있었는데 비트박스가 덥스텝이라든지 이런 음악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재즈라든지 아니면은 팝송 이런 것들 노래 실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음정 중요하죠. 근데 덥스텝이라든지 또는 또 인기받던 게 드럼 베이스, 약간 락 음악에 굉장히 빠른 하이텐션의 박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노래를 잘 부르고 음치가 아닌 정말 절대음감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고 비트박스만 할 수 있다면 쉽게 따라할 수 있던 게 덥스텝하고 드럼 앤 베이스가 접근성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덥스텝이라고 하는 거를 비트박스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선구적인 예시를 보여준 게 립스원이었고, 덥스텝 비트박스의 창시자다, 약간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라젤, 페이스 SFX, 그리고 립스원, 이렇게 3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대화를 드리고 싶은 거는 립스원은 비교적 이제 나중에 나온 인물이고, 더 큰 파이로는 페이스 SFX가 더 많은 것들을 이뤄냈고 더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양한 음악들을 표현하는 비트박서들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냐, 비트박스가 유행 트렌드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자면은 이제 메타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 이전까지는 음악 장르의 유행이었죠. 장르의 유행. 힙합 음악을 표현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다, 팝송을 비트박스로 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다, 덥스텝을 비트박스로 하는 게 인기가 많다, 약간 이런 음악적인 장르에 한한 그런 트렌드가 있었다면은 이후부터는 비트박스의 메타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비트박스가 2008년도 이제 2010년도 사이까지는 대표적인 인물로 페이스 SFX, 라젤, 또 누구 있냐, 락서롭스,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3명인 것 같아요. 이렇게 3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페이스 SFX는 다양한 음악을 비트박스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었던 인물이고, 라젤 같은 경우는 이 비트박스로 하고 약간 쇼적인 엔터테인적인 요소, 대표적으로 비트박스로 하고 막 로봇 변신하고 하는 그런 효과음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라젤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라젤 보고 따라했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비트박서가. 그리고 락서롭스가 있었습니다. 락서롭스가 약간 쪼개기, 리듬을 빠르게 이런 리듬적인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면모를 보여줬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박스라는 사람들이 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대표적으로는 2008년도, 2009년도 이쯤에 제2회 월드 비트박스 배틀이 열렸어요. 거기서 우승자가 GD라고 하는 비트박서였습니다. 근데 이 GD라고 하는 비트박서가 뜨끄뜨끄라고 하는 소리로 비트박스를 굉장히 뛰어나게 잘 보여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뜨끄뜨끄 쪼개기, 저는 GD 쪼개기라고도 막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런 비트박스예요.
이런 식으로 리듬을 중간중간마다 빠바바바박 채워주는 이 고유의 GD가 잘 사용하는 테크닉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또 이어가지고 한 3, 4년 뒤에 제3회 월드 비트박스 배틀 챔피언십이 열렸는데 여기서도 스킬러라고 하는 비트박서가 우승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GD라고 하는 비트박서의 시그니처 테크닉 중 하나인 뜨끄뜨끄 쪼개기, 그리고 스킬러 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 스타일은 바로 빠른 비트박스였는데, 이런 몇 년간 비트박스 대회의 주로 우승자분들이 속도감이 있는 리듬감, 속도 자체가 빠른 리듬, 약간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되니까, 이래서 2008년도에서 2012년도 사이까지는 약간 빠른 비트박스, 한마디로 초고속 리듬의 그런 비트박스가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비트박스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됐어요. 바로 아예 느릴 거면은 덥스텝 리듬으로 하는 느린 비트박스, 아니면은 빠른 리듬을 하는 드럼앤베이스 비트박스. 약간 여기서 주로 호불호가 갈리게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제4회 월드 비트박스 배틀 챔피언십이 열렸고, 여기서 우승자가 이제 알렘이었어요. 알렘이 이제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또 알렘도 초고속 비트박스인 거예요. You ready? Okay. 제1회 비트박스 배틀 월드 챔피언십, 제2회, 제3회, 제4회 이렇게가 있을 때 1회차 우승자는 조엘 터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기술들은 굉장히 비주류적인 소리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분의 비트박스는 영향력을 크게 주지는 못했고, 오히려 2등을 차지했었던 락서롭스가 비트박스 기술적인 요소가 좀 더 비트박서들이 훨씬 많이 사용하는 기술들로 이제 비트박스를 구성하다 보니 락서롭스의 영향이 훨씬 컸고, GD는 뜨끄뜨끄로 하여금 이제 유행을 끌고 3회 우승자인 스킬러 같은 경우,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3회는 이제 결승전이 스킬러 대 알렘이었어요. 이 둘 다 약간 비트박스에서 초고속 비트박스로 유명했고, 그래서 이게 대회가 항상 결승전까지 가면은 1회, 2회, 3회, 4회까지 결승전이 전부 다 초고속 비트박스로 굉장히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비트박스들이 많다 보니까 한 2005년에서 2013년까지는 약간 비트박스가 빠른 거, 빠른 템포 또는 초고속 비트박스, 약간 이런 것들이 주로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유행이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했냐면은 제3회 월드 비트박스 배틀 챔피언십에서 립스원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립스원이 덥스텝이라고 하는 음악 장르를 가지고 이제 비트박스를 했는데, 스킬러가 빠르게 몰아붙이는 걸로 사람들을 환호하게 만들었다면 립스원은 짜임새로 사람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어요. 뭔가 사람들을 몰입시키고 사람들이 중간중간마다 즐기고 같이 손을 흔들고 비트박스를 같이 호응하면서 즐기는 이런 분위기를 연출한 다음에 마지막에 기계음을 가지고서 팡 터트리는 이런 음악적인 전율을 통해 사람들한테 감동 모멘트를 이제 전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립선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 그 이후에는 네이폼도 굉장히 컸어요. 현재 가장 우승하기 어렵다고 하는 비트박스 대회의 우승 경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네이폼의 인지가 굉장히 컸던 이유가 립스원은 약간 짜임새적인 요소라든지 비트박스로 굉장히 뛰어난 면모를 보여줬었다면, 네이폼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압도적인 베이스감, 한마디로 립베이스라고 하는 기술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사람이었어요. Do the grunt. 약간 이런 립베이스라고 하는 요소로 하여금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게 되면서 이게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비트박스 대회가 매년 열릴 때마다 무대 위에 올라와서 배틀을 하는 사람들은 매번 바뀌어요. 우승을 차지한 사람 있죠. 뭔가 이 사람이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하고 뭔가 모범 지표가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있어요. 기존에 있던 소리를 새롭게 응용하는 방법, 아니면은 아예 세상에 없는 소리, 완전 신기한 소리를 들고 온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비트박스 도중에 사람들을 환호하게 만드는 그런 특정 소리 활용 방식이라든지, 이거 세 가지를 잘 보여준 사람이 만약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해 우승자와는 별개로 그 사람의 비트박스가 전체적인 트렌드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뭔가 유행이라든지요. 빠른 비트박스를 유행으로 끈 사람에는 스킬러가 있고요.
그리고 GD가 있고요. 알렘이 있고요. 멜로디, 음악적인 요소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약간 박자, 리듬감적인 요소를 한 사람들이고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립스원, 그리고 진 시노자키 있고요. 이 다음으로 또 영향을 줬던 사람이 있다면은 네이폼이에요. 이 중간 하이브리드가 약간 네이폼이 있어요. 박자라든지 이런 요소적인 거에서도 사람들한테 포인트를 줬는데 음악적에서 아까 얘기했던 압도적인 저음 베이스를 보여주면서 거기서 사람들한테 충격을 준 거예요. 약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외에도 몇 명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좀 대표적인 예시고 이 사람들의 이후로 이제 기본적인 비트박스의 뼈대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박자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좀 리듬감, 음악성 이런 요소들이 만들어지고 이 이후로 코드 PC가 등장을 하고 이 이후로 디로가 등장하고 이 이후로 뭐 또 누구 있냐? 콜랍스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런 뼈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비트박스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비트박스 히스토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입으로 장난으로 북치팍치 하던 이 비트박스가 사실은 정말 의도치 않은 순간을 통해 가지고 이름이 정해지고 라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힙합 음악을 접목시켜서 더욱더 멋지게 표현해내기 시작하고 이후로 페이스 SFX가 힙합 음악뿐만이 아닌 다양한 음악으로 확장시키는 이런 노력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후로 비트박스가 인기를 끌어 대회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 대회에 나왔던 참가자들이 비트박스로 하여금 더 멋있는 뭔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도전적인 요소를 보여줌으로써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박스의 모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뭔가 일련의 역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히스토리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비트박스 히스토리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